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에서는 단연코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바이오 섹터에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셀트리온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권력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기존의 셀트리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권력이 이동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약속을 드린 것처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한 6조 5천억에서 한 6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이었죠. 한 1조 원 이상 줄어드는데, 저는 이번에 4분기 실적 부진이 오히려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파동론으로 설명드린다면 지금 월봉상 3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앞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가장 좋고, 도저히 나는 삼성전자를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관계들, 특히 이제 절대적 벤더 관계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SFA, SFA 반도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 종목은 이따가 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잠시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회는 강남 3탄 빌딩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는 이제 저하고 우리 양석 센터장님, 박태준 부회장님이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주 교재 외에 5G 특집 교재를 제작을 했거든요. 5G 테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그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세요. 1시 20분까지 오시면 한 30분 동안에 보유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IT 바이오 주간 총정리. 일단 핵심 포인트만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 대세론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9조 정도 최고 정점이었어요. 정점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 22,000원 정도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했는데, 일단은 실적이 이제 실적이 이제 급속도로 저하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2만원대 초반에 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 논리를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58조 9조를 영업이익도 돌파해야지 주가도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 2021년도 혹은 2022년도에 최고의 절정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따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기술력과 자본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후발업체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기술에 투자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살짝 둔화 조짐을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 경영 악화와 함께 나중에는 이제 소멸되는 기업도 많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3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하이닉스를 사겠다. 혹은 안 오른 바닥권에 있는 LG전자를 사겠다. 이런 발상을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많이 갖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내야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파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울러서 이제 SFA 반도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외에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SKC 코롱 PI 그리고 ISC를 말씀드렸는데, IT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5G 섹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 게 이제 주가고요, 파란 게 실적입니다. 실적. 특히 오늘 제 유튜브 방송 처음 청취하신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시장은 자꾸 사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 메시지를 날리죠.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안 좋거든요. 실적이 계속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50%를 통과하고 한 7분음선, 8분음선 달하면은
대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이루는 그런 구간이 접어들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겁을 먹죠. 팔려고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매수의 시그널을 날리죠.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중 투자가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 우리가 블렛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Buy low and sell high. 낮게 사서 높게 팔아라. 월가의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 바닥권에서 사요, 바닥권에서. 근데 바닥권에 자꾸 살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락했던 과정에서 학습화가 됐고, 혹은 또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못 사요. 사더라도 조금밖에 안 사거든요. 7, 8분선에서 거의 뭐, 대중들의 집단서가 동시에 이제 매수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런 고점에서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번에 4분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 부진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어떤 그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이게 장기 월봉인데요. 이때가 이제 2017년도예요. 죄송합니다. 이때가 이제 2016년도죠. 아래 보면 2016년 1월이죠. 2만원대 초반에서 5만 7천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자, 2016년도 뭐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영업이익이 29조에 29조. 뭐 영업이익이 아주 최악이죠. 최근 들어 최악인데 그때 이미 주가는 바닥을 먼저 찍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물론 2017년도에 이제 53조.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거의 9조를 기록하죠. 그런데 주가는 2017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018년도에는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 오히려 더 빠져버려요. 2018년도 12월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미래가치의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2017년도 이 57,000원 고점 이후 하락은 뭐냐면 앞으로 2019년도 이때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가치를 선반영한다는 거죠. 미래의 어떤 그 실적 저조가 선반영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저는 이번 파동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57,000원 고점을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돌파하려면 영업이익이 뭐 이 정도 수준 돼야 되지 않냐, 58조 정도 수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악재 속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파동이죠. 그 조세 그랜빌이 그런 표현을 썼죠. 시세 초기에는 뭐 상승 충격 1파동을 얘기하는데 월 오브 월이라고 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했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최고의 최고의 실적 정점은 2020년이나 2023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산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2019년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고 지금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했다고 보고요. 2019년도 1월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또 그때 가서 보고 2020년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방송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특히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에 그 3탑 빌딩 강연에서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2020년, 2021년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2022년도에 실적이 같은 최고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IT 종목군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봤죠. 복고 이제 SFA. SFA는 제가 아름다운 주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점을 꾸준히 올리는 상승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하여튼 그 4만원, 4만 1,000원, 2,000원에서 한 4만 5천원 정도 박스권 등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야 돼요. 좀 물리더라도 매수 관점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한 4만 3천원 초반 정도 만약에 다음 주에 준다면은 SFA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SFA 반도체 보죠. 자, 특히 이제 비메모리에서는 비메모리 3개로 구분이 됩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후공종인데 후공종인데도 패키징 쪽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죠. 과거 TSMC가 크게 올라갈 때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갔나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죠. 이제 팹리스 회사들. 우리는 이제 팹리스 회사가 없죠. 후공종, 특히 패키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S&P 반도체는 지난번에 3,600원 고점을 찍고 눌림목을 준 거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월봉상 굉장히 아름다운 파동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줬죠. 월봉상 보면 상승 충격 1파, 조정 2파, 상승 충격 3파입니다. 3파는 반드시 1파의 꼭지점을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SFA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천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SFA 반도체가 신고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또 회사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익 IPS.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에너지가 되고요.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좋아요 수가 많으면은 많이 힘이 생기고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또 많이 그 어떤 동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그 실전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때가 개파락에 살짝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격들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눌림목 들어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그 상승세가 조금 가파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매도가 매도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 원익 머티리얼즈. 자, 원익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 단기적으로 조금 소골성이나 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5,450원인데 15,000원이면은 뭐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15,000원 초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죠. 위에가 이제 셀트리온이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요 날이죠. 요 날이 제가 10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셀트리온과 차별화를 선언한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죠. 이 돌파기 굉장히 강력한 돌파기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8만 원에서 이미 절정을 찍었어요. 모든 인간이 사실 죽지 않습니까? 그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소멸이 되듯이 모든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망하는 과정도 역시 생로병사 과정인데 셀트리온은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2018년도 38만 원대가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절정기. 야구 선수로 따지면 뭐 유현진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정기가 안 왔어요. 절정기가 이제 절정기를 향해서 이제 도약하는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대, 70대라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대 혹은 뭐 20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죠. 이것도 어떤 구간에서 그 분식회계라는 최악의 상황을 이제 딛고 일어나는 거죠.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 개요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옛날에 5대 신수종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창립을 한 거죠. 바이오 위탁 CMO라고 그러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자사들의 그 약을 갖다가 넘겨주면 제조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1위입니다. 1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고 2위가 이제 스위스의 론자, 3위가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죠. 4위가 이제 셀트리온이죠. 고객사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MO 회사고 위탁 생산 회사고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 업체예요. 흑자 전환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분은 50% 갖고 있습니다. 삼성 핵심 포인트는 이제 뭐 삼성이 만들면 다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뭐 약간 좀 세속적이지만 여하튼간에 삼성 브랜드 파워가 전 세계 위기래죠. 미국계 비미국계를 제외하고는 1위라는 거죠. 위탁 생산은 보안이 중요하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만의 그 TSMC 있죠. 거기 이제 그 회사 안에 그런 얘기가 써 있대요. 뭐 신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써 있다고 그러죠.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하튼간에 이제 신뢰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이 론자라든가 베링거, 셀트리온보다 절대 위에 있다고 봅니다.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MO에 이어서 CRO 위탁 생산 리서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CDO 위탁 개발하고 있고, CDMO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세 가지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소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죠. 임날디, 베네팔리, 플릭사비. 이름이 좀 생소하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올해 이제 매출이 1조 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까지 블랙버스터급 그 신약이죠. 이게 의약이라고 써놨는데 신약이 대거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밀러 시장에 이제 바로 진입하는 거죠. 이게 시장의 캐파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또 삼성바이오로스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역시 2019년도, 2020년, 2021년까지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한다고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이클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유사한 사이클이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영업이익 보면은 2017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660억, 10억 단위입니다. 660억, 560억, 270억에서 올해 예상 270억에서 내년도,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로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2,100억으로 퀀텀 점프를 하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뭐 3,400억, 4,200억, 그 다음에 2023년도면 거의 5,000억이에요. 공교롭게 셀트리온이 이제 38만원 확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5,000억이었어요, 5,000억. 그러니까 그 유사한 어떤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레고캠바이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존에 이제 제 그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제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고캠바이오는 ADC 기술이라고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거든요. 이 항체 약물 결합체 기술 관련해서 이게 플랫폼 기술이에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회사 그 대표가 이종우 씨인가요?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LG 화학에서 근무했어요. LG 화학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젠백스의 그 췌장암 신약이 있거든요. 이게 3상 실패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 기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3상까지 가지 않고 1상, 2상에서 이제 기술 수출하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핵심 논리가 뭐냐면 이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양사라든가 장치사라고 일정합니다.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기는데 투자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이제 진입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04, 계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38억. 대폭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년도는 훨씬 더 좋고 후년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레고캠바이오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죠. 자, 이때죠. 10월 23일 날 이 돌파 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파 갭이. 그리고 그 위에서 주가 관리가 되죠. 셀트리온은 그 가격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오 권력이 셀트리온이 갖고 있다면 셀트리온에서 23일 날, 10월 23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얼마 보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100만 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메지온 차트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메지온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삼상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매수의 관점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일부 뭐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자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삼상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하튼간에 통과가 되고 많이 오르겠죠. 삼상 통과가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거래가 터지면 저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HLB는 제가 오늘 좀 그 합병 소식으로 조금 일부 강세인데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어요. 신뢰도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3개월 조정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11월, 그 다음에 1월, 2월, 11월, 12월, 1월이니까 2월서부터 이제
최소한 3개월을 조정받아야지 이 위에 그 썩은 매물들을 소화해낼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을 기대하고 대신에 그전에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저는 12만원대 오면은 저 같아도 사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 13만원 전에서 사볼 만하고, 그 다음에 15만원 넘어가면 또 일부 좀 이익 실현 좀 해야 되겠죠.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사이. 자, 16만원. 이 고점이 17만원이니까 뭐 17만원까지 열어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17만원대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6만원대. 그러니까 13만원에 서서 한 16만원 정도에 팔면은 뭐 정확하지 않을까. 16만원, 17만원 미만에서. 그 정도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고 캔바이오 보도록 하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하여튼 그 ADC 기술 관련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올해 이제 드디어 올해 첫 번째 흑자 전환되는데, 이 사업 구조,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보면은 이익 기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계속해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좋은 그런 구도고, 그렇다면은 역사의 고점 73,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자, 메지온 얘기고 HLB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었죠. 제가 1급 후속주라고 말씀드렸죠. 알테오젠은 이제 SC제형 역시도 이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이요. 뭐 눌림 어제 그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놔서 약간 좀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마이너스권이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괜찮은데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세거든요. 자, 이때가 좀 흠집이 났다고 그랬죠. 이때가 한올바이오파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는 바이오톡스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나름대로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잘 제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톡스대. 그 다음에 제가 국제약품 매도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저도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제가 그 패스트라고 하죠. 흑사병이 나올 줄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제 매도를 얘기했어요. 매도. 이거 뭐 이런 것은 뭐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야 되겠죠. 기타 이제 조화제약도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NK맥스를 말씀드렸어요. 자, NK맥스가 제가 1,500원, 1,600원 정도면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NK맥스는 면역세포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NK세포 치료제는 병용투여예요, 병용투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그 항암 시장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항암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암에 걸리면 위암 표적 항암제를 독자적으로 맞는 것보다 NK 세포 치료를 같이 맞는 게 훨씬 더 좋죠. 폐암이다. 그러면 폐암 표적 항암제하고 또 NK 세포 치료제가 같이 병용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보는 거죠. 완전 바닥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게 되면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정도 전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